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국제부 연결해서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러시아 정부가 미국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폭로한 뒤에 도피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러시아 망명 신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스노든은 한 달 이상 모스크바 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머물러 왔는데요.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1년간의 임시 망명을 허가받아 러시아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스노든은 이제 러시아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공식, 비공식 요청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가 망명을 허용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제이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을 불행한 상황 전개로 보고 있다며 미러 정상회담을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는데 그 결과를 발표해서 새로운 방식의 도발에 나섰군요. 네, 일본 내각부가 지난 6월 전국 성인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응답자의 대부분인 94.5%는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복수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가 63%,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는 답변도 6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71%가 대체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영토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는 목적으로 설치한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이 실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여론조사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론조사 등 일본의 어떤 노력도 독도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당초 오늘 새벽 삼성의 애플 스마트폰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는데요. 판결을 우리 시간으로 오는 10일에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TC는 홈페이지에 올린 결정문에서 조사 종결의 시점을 이날까지 연장한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었습니다. 애플이 청구한 총 4건의 특허 가운데 한 건에 대해서만 침해 결정이 나더라도 갤럭시 S와 S2 등 일부 구형 제품은 모두 수입 금지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수영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피서지로 떠난 분들이 많아서인지 서울 시내도로는 다른 날보다는 조금은 여유로운 편입니다. 다만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교통량이 여전히 많은 편인데요. 난지나들목부터 동작대교 구간 답답한 흐름이고요. 반대쪽 구간은 전 구간 수월합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서행이고 이후로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동호대교, 동작대교에서 여의교 구간 시속 30-40km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다른 날보다는 양호한 편입니다. 도심 방면으로 창동교에서 녹천교 구간 정체고요. 요로 군자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봅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이군요. 어제 미국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예, 1일 뉴욕 증시는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하고 S&P 500 지수는요, 사상 최고치를 채로 썼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128.48포인트, 0.83포인트 오른, 퍼센트 오른 15,628.02로 거래를 마쳤고요. 예. 장중한 때 15,650.69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1.25% 오른 1,706.87로 마감했습니다. 처음으로 1,700선을 넘은 거죠. 예. 나스닥 지수도 1.36% 뛰었습니다. 예,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군요. 예, 그 원인은 뭡니까? 예, 이날 나온 각국의 그 경제 지표가 매우 이 같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7월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ISM 제조업 지수는 55.4로 발표됐습니다.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는 전달의 그 50.9, 시장 예상치 51을 모두 웃도는 겁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넘으면요,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에 미달하면 위축을 뜻합니다. 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5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예, 유럽과 중국의 경기도 나아지고 있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서요? 네. 유로존 17개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50.3으로 2년 만에 처음으로 50선을 넘었습니다. 이 지표도 미국의 그 ISM 제조업 지수가 마찬가지로 50을 넘으면 기업 구매자 관리자들이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예. 유럽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한 뒤에 현재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 이런 것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유럽 경제가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뒤 조금씩 개선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수도 상승세를 보였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중국 국가통계국도 어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0.3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걸로요, 시장 전망치 49.8을 웃도는 겁니다. 이 지수는 5월과 6월에 두 차례 내려가서 중국 경제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깜짝 반등해서 우려를 덜었습니다. 예, 이 때문인지 우리 수출도 점점 회복되고 있죠? 네, 미국, 중국, 유럽 이런 쪽에 다 경기가 약간씩 살아난 것 같습니다. 예. 그 때문인지요, 지난 6월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우리나라 수출도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무역지수 흑자도 1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산업자원부는요, 어제 지난달 수출액이 458억 달러로 지난 6월보다 2.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EU에 대한 수출이 골고루 다 늘었습니다. 작년 7월과 비교해서 중국은 14% 늘었고요, 미국은 9%, EU는 8%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수출은 좀 줄었습니다. 산업별로는 스마트폰, 반도체, 이런 IT 제품의 수출이 20% 넘는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고요. 예. 한동안 부진했던 그 석유화학이나 조선 등도 약간 상승했습니다. 수입액도 6월보다는 2.7% 늘어서 431억 달러로 나타났는데요. 이로써 7월 무역 수지표는 27억 달러입니다. 산업부는 하반기 수출 전망도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뉴스 좀 알아보죠. 세계 최대 가구업체인 스웨덴의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상륙한다면서요? 네, 세계 각국에 가보면 IKEA, 이케아라는 큰 간판이 걸리는 건물이 많습니다. 예. 세계 최대 규모의 가구, 주방,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이케아인데요. 이 이케아가 드디어 한국에 온답니다. KTX 광명 역세권에 내년 말에 KTX 광명 역세권에 한국 1호점을 개설합니다. 1호점은 7만 8천여 제곱미터의 지하 2층, 지상 2층에 4층으로 된 두 개 동 규모로요, 내년만 문을 여는데, 사실은 이 이케아가 올해 초에 이런 건축허가를 신청했었습니다. 광명시 6개월 동안 관련 기업 협의를 거쳐서 이케아가 신청한
광명점 건축허가를 승인했습니다. 광명시는 그동안 가구업계와 중소상인들의 반대가 있어서 그를 적법한 반대가 있어서 그를 고려했지만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은 무기한 불허할 수가 없어서 일단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케아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2만 몇천 평이 되는 엄청난 가구센터인데 국내 가구업계는 좀 어려워지겠지만 소비자들 반응은 좋은 겁니까? 예, 이케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구 공룡이죠. 예. 그래서 사실 값이 싸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그동안 수입된 이케아 상품들을 정식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값을 주면서 사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치중 등도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케아 이제 편리하게 매장에 살 수 있게 됐다. 이케아 건축허가 이제 승인되다니 등의 댓글을 뉴스에 달고 있습니다. 가구업계가 이케아와의 경쟁에서 혁신을 해서 자체 경쟁력을 빨리 갖췄으면 합니다. 예. 삼성그룹이 어제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을 전격에 경질했죠? 네, 삼성그룹은 울산 삼성정리화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박기덕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을 경질했습니다. 지난달 26일이죠. 울산에서 물탱크가 파열되는 바람에 3명이 죽고 12명이 다쳤는데요. 이런 전격적인 인사는 지난달 말에 귀국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직접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에 올 들어 유난히 사고가 많았습니다. 1월과 5월에 삼성전자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화재, 암모니아 유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물탱크 사고가 터지니까 최고 경제를 바꾼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물탱크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원인이 원래 써야 하는 고장력 볼트가 아닌 일반 볼트를 쓴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전형적인 후진국 사고란 얘기인데요. 삼성은 또 그룹 차원의 종합 환경 안정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들어왔죠. 예, 지금까지 경뉴스 브리핑 한국经济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험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한겨라 내 청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빈아, 미션 준비됐어? 강수 할아버니, 우리 꼭 해결해요. 저기 문 열고 냉방하는 가게가 있네. 문 열고 냉방 아웃. 전력 피크 시간 2시에서 5시. 에어컨도 쉬게 해주세요. 에잇, 왜 여기 사무실 사람들은 춥게 해놓고 긴팔을 입고 있대요? 답답한 옷차림 아웃. 여름저녁 26도를 꼭 지켜주세요. 이 집은 TV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네. 무심한 전기 사용 아웃. 한 사람 배가트 절약하기 운동 모르세요? 미션 성공. 전기 만들긴 어려워도 아끼기는 참 쉽구만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종목으로 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지가 않고.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는 태권도입니다. 한때 태권도를 우리나라로 대표하는 스포츠 상품으로 우리를 세계에 알린 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데요. 오늘 4부에서는 이 태권도 연맹 총재 조정원 총재를 모시고 그 피플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트럭의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트럭의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트럭의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뉴스의 차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평소 만나고 싶었던 우리 시대의 피플을 만나봅니다. 피플. 예, 말씀드린 대로 태권도 우리 전통 무예죠. 2000년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데요. 문자 그대로 전 세계가 즐기는 스포츠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후 정식 종목에서 탈락 위기를 겪기도 하면서 가슴 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0년 올림픽까지는 정식 종목으로 남을 것 같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맡고 있는 분이죠. 오늘 전윤책의 출발사 아침 피플에서는 최근 4선에 성공한 세계 태권도 연맹 조정훈 총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조 총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른 아침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목소리를 듣고 반가워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청취자 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2013년에 있게 되는 세계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해서 집행위원회하고 총회가 있었습니다. 예.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달라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들어오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결국은 그것을 가능케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귀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선수권 대회 멕시코에서 열렸는데 이 선수권 대회는 무사히 잘 치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뿌에블라 멕시코에서 있었는데요. 예. 아마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가 국수도 많았고 또 참가 선수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이 전자호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 리플레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 경기를 치렀습니다. 예, 결과로 볼 때 많은 나라에서 27개국에서 메달을 가져갔고 또 이제 한국이 물론 남녀 다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만 이제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로서 아주 성대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예, 세계 선수권 대회 몇 체급으로 되어 있죠? 남녀 8체급씩입니다. 아, 남녀 8체급씩입니까? 네. 예. 오늘 전현책의 출발사진 피플 세계 태권도 연맹 조정훈 총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조정훈 총재에게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은 샤프 0945 문자 메시지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샤프 0945입니다. 예, 이번에 세계 태권도 연맹 WTF 총재 선거에서 만장일치였는데 임기가 4년이죠? 네. 예, 세계 태권도 연맹 회원국이 189개 아닙니다. 더 늘었습니까? 205개국입니다. 아, 205개국입니까? 네. 그러면 지난 런던 올림픽 참가국이 204개국인데 그보다 더 많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IOC에서 감행한 예.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있는 국가 수로는 197개국입니다. 예. 그런데 왜 205개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나 하면은 이 IOC 감행한 국가는 아니지만은 작은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그 나라들을 이제 포함할 때 205개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축구를 이제 대표하는 FIFA 같은 경우는 예. 212개국이라고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도 예, 영국이 그렇죠. 아니라 웨일스,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잉글랜드 예. 이렇게 나눠지듯이. 4개 협회가 있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05개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태권도 연맹에 전부 다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2004년 6월 달에 WTF 총재 처음 취임을 이제 하시는데 네. 어떤 계기로 맡게 되신 겁니까? 그때 제가 이제 경희대 총장을 지내다가 이제 임기를 마치고 이제 북경대학에 이제 1년간 객좌 교수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즈음에 이제 김은용 전 총재께서 이제 그 자리를 비우시는 바람에 자녀 임기 8개월을 할 분을 이제 선거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태권도와 인연을 갖고 세계 태권도 연맹을 맡게 됐었습니다. 예. 근데 2005년 이제 스페인 증기총회에서 재선이 되셨고 2009년 네. 코펜하겐 증기총회에서 3선이 됐는데 네. 이 선거가 굉장히 치열했다면서요. 45표 차이로 인드라 파나 태국 IOC 위원을 꺾은 걸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던데. 아니죠. 45표 차이는 아니었고요. 그때 이제 인드라 파나 태국 IOC위원은 이제 중견 IOC위원으로서 또 세계 태권도 연맹하고 인연도 저보다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열심히 이제 하셨는데 결과는 제가 104표를 받았고 그분이 42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였네요. 예, 신문에 오보였군요. 예. 근데 이번에는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또 대항마로 나서서 한국인들끼리 이 경선이 예상됐는데 결국 홍 의원이 사퇴를 했죠. 이 만장일치가 됐는데 그만큼 연맹 업무를 잘 해오셨다고 평가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홍 의원께서 이제 국기원 이사장도 되시고 또 새누리당 사무총장으로서 대단히 바쁜 중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께서도 태권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국인끼리의 경합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양보를 해 주셔서 경합 없이 만장일치로 추대가 됐습니다. 근데 과거에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 선거하고 달리 이제는 각 국가협회에서 총재의 4년간의 활동을 인정을 안 하게 되면은 아무리 해도 뽑아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개혁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전자호구를 도입하고 인스턴트 비디오 리플레이를 도입하고 한 것이 크게 주요를 했고 특히 2012년 있었던 런던 올림픽에서의 태권도 경기는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아무런 심판 문제가 없이 더 잘 치러진 것도 아마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총재 사무총장 새로 뽑으시죠? 인선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이제 선출직은 이제 끝났습니다. 선출직은 부총재 3분이 이제 아프리카의 연맹 회장을 하는 제너럴 풀이라는 분이 이제 되셨고 또 이태리 태권도 협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 이제 박선재 부총재가 이제 선출직으로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이제 태권도 협회 회장을 하는 헤이다로프 회장이 이제 부총재로서 선출이 됐습니다. 임명직 3사람하고 또 집행위원 14분 선거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총재 3분, 집행위원 10분은 9월 IOC 총회가 끝난 이후에 선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아마 9월 이후에 임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새로 이제 임기가 4년에 시작이 되는데 이번 새 임기 중에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또 2020년 올림픽 코스포스로서는 이제 우리가 집행위원회 통과를 해서 이제 총회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2016년에 있는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태권도 경기에 새롭게 변한 또 좋은 모습을 보일 때 2017년에 있게 되는 평가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올림픽 종목으로 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제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기 방식도 바꾸고 또 경기장의 형태도 바꾸고 또 경기 유니폼도 새로운 섬유 재질을 가지고 변화를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에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올림픽의 연구 종목으로 이제 남는 것 그게 최고 수군이네요. 그렇죠. 근데 연구 종목이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제 매 4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종목은 없고 이제 4년마다 평가를 받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레슬링 하면은 정말 그리스 1회 대회부터 쭉 같이 역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난번에 집행위원회에서 25개 중점 종목에서 빠졌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결과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9월 달에 있게 되는 IOC 총회에서 후보 종목 3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선정될지 저도 궁금하고 또 어떤 결론이 내릴지는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됩니다.
예. 이 총재직 사선에 태권도 하면 이제 온 국민이 다 조정훈 총재님을 떠올리지만 사실 좀 제가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예. 전공하시지 않으신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네. 경작 전공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사실은 뭐 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행정학이나 정치학에 있어서 대단히 세계적인 명문인 루벤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전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정치하라고 권유하진 않으셨어요? 그런 권유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예.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또 학교에 있을 때는 대학 발전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고 또 이제 기왕 맡은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직을 원활히 잘 수행해서 정말 세계인들한테 사랑받는 스포츠로서 남게 하는 것이 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경희대학교 기획실장을 하실 때 이 83년에 산인제 대학에 처음으로 태권도 학과를 개설을 했던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희대학 95년부터는 경희대학교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 원장 이걸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맡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산인제 대학으로 처음 태권도 학과 개설했는데 당시에 굉장히 생소했지 않습니까? 네. 이 태권도 학이라 그런 걸 학과로 하나 개설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해외에서 유학 마치고 막 들어왔을 무렵입니다. 예. 그때 이제 태권도에 대한 그 관심은 많았었는데요. 일본 그 대학들 커리큘럼을 보니까는 유도 학과들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태권도가 우리 정말 국민 스포츠인데 이거를 왜 대학에서 가르치질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처음 종합대학의 그 4년제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게 됐어요. 예. 초기에만 해도 학교 내에서도 우선 반발이 많았고요. 그것이 왜 어떻게 4년제 그 단과대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당시 이제 문교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청을 81년에 했는데 82년에 그 인가를 못 받고 예. 그 다음에 재차 이제 인가 시도를 해가지고 83년에 처음 학생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그 종합대학의 태권도 학과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지금 현실은 이제 국내에도 약 50여 개의 대학에서 태권도 학과 또는 태권도 전공으로 지금 학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또 현재로는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다 지금 만들어져 있고 또 우리나라를 벗어나서도 지금 중국이라든가 터키, 이란, 미국,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에는 또 지금 태권도 학과가 생겼습니다. 예. 이 문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 두 개만 문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7883님. 축하드립니다. 태권도 종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 다행입니다. 2141님. 국내에서 성인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하나는 축하하고 하나는 또 요사이 그 어른들이 태권도를 과거처럼 또 친밀하지 않으니까 네. 그걸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태권도에 대한 제작물도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제 자료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거의 학문으로서 완성도가 다 된 것 같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전부 다 직접 다 하신 거죠? 아니죠. 제가 한 것도 있고, 또 교수들이 하신 것도 있는데, 지금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거는, 과거에는 이제 한국 학을 가리킬 경우에는 해외 교수가 나간다든가 또는 한국 학을 하는 외국인을 초청할 때 국제교류재단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벌써 한 4년 됐습니다만, 4년 전부터는 태권도 학을 할 경우에도 그 외국인을 초청한다든가 또 한국인 교수가 외국의 태권도 학과에 가서 가르칠 경우에도 재정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큰 그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게 2000년부터인데 네. 그 무렵에 가장 경쟁이 심했던 것이 일본 가라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화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언론에 그 당시 치열하던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예. 아시는 것처럼 가라데가 세계 속에 소개된 것이 더 먼저였습니다. 예. 50년대부터 이제 가라데가 진출했다면은 우리는 한 10년 늦은 60년대부터 이제 태권도가 진출을 해외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일화가
태권도라고 하면 우선 미국이든 유럽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태권도 사범들이 코리안 가라데 해서 간판을 걸고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바로 가라데 도장 옆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일본 가라데 사범하고 뭐 선의의 경쟁도 하고 해서 이제 쭉 자리를 매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당하게 그 1994년 파리 IOC 그 세션에서 그 2000년도부터 정식 종목으로 IOC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가라데가 부단히 이제 그 올림픽 종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건재하게 우리는 지키고 있고 가라데는 이번에도 그 후보 종목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태권도의 위상이 상당히 그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화가 하나 재밌는 것은 이제 그 3년 전에 그 이태리의 그 작은 도시에서 그 메디터레니언 게임을 했습니다. 그 예. 지중해 연안국가 대회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태권도는 거기에 끼지는 못했고 가라데가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이태리 신문에서 가라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재패니스 태권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정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코리안 가라데가 재패니스 태권도로 그 명칭이 바뀔 정도로 이 올림픽 종목으로서의 그 태권도의 위상은 가히 그 세계에서 널리 퍼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2020년 올림픽 그 정식 종목 여부는 이번 9월 달에 결정되죠? 그렇습니다. 예. IOC 총회가 어디서 열립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 예. 아르헨티나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 또 거기 가셔서 맹활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태권도를 보면 물론 그 뭐 출전 그 체급을 또 제한을 하는 등 해서 우리가 메달을 휩쓰는 것을 이제 막아왔습니다만 한국인이 메달을 휩쓴다, 재미가 없다, 정식 종목에서 이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숨을 돌리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태권도의 새로운 장치도 많이 넣고 또 경기장도 좁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경기장을 좁히면 그만큼 흥미가 올라가는 겁니까? 왜냐하면 선수들이 그 빙빙 도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예. 제가 처음 맡았을 때 이제 아테네 올림픽에서 경기를 할 때까지는 12m였습니다. 대단히 넓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뭐 이 농담반 진담반 무슨 뭐 스카이 콩콩을 하냐, 콩콩 뛰기만 했지 뭐 경기는 제대로 안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랬다가 이제 북경에 10m로 다시 그 경기장을 축소를 했습니다.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그 경기 모습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북경 올림픽 이후에 경기장을 8m를 줄이고 그리고 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전자호구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즉석 그 비디오 리플레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그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로서의 그 태권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득점 방식도 이제 바꿔가지고 예. 머리 공격이라든가 기술 공격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것을 택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경기 중에 점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은 과감한 그 기술 공격을 예. 통해서 득점을 하려는 그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동작도 커지고 훨씬 박진감 있고 다이내믹한 그런 경기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머리를 공격을 하면 3점 주고, 뭐, 네. 하체를 공격하면 1점 주고, 이런 식으로 차등 채점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머리 공격할 경우에 이제 단순 머리 공격은 3점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머리 공격은 4점이 되겠고요. 예, 그것도 더 높군요. 그 다음에 몸통을 이제 단순 그 앞차기로 할 경우에는 1점이고, 예. 또 뒤 돌려차기나 뒤 후려차기로 해서 기술 공격을 할 경우에는 한 점을 더 줘서 2점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나더라도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고 그렇죠. 예, 더 승부가 박진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흥미가 자꾸 유발이 돼서 태권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IOC 총회에서 혹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건 없겠죠. 근데 뭐 지금 일부 IOC 사무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 이제 지난 2월 12일 날 그 IOC 집행위원회에서 25개 그 중점 종목을 선정할 때 레슬링이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레슬링이야말로 정말 올림픽 역사하고 같이 쭉 이어온 그 종목이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또 반발도 많고 또 아시는 것처럼 레슬링이 메달 수가 많습니다. 예. 남녀 또 그레코 로망도 있고 프리스타일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레슬링을 통해서 메달을 땄던 국가들이 상당히 반발이 지금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보 종목 선정에는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그 회의에서 레슬링하고 야구하고 소프트볼이 하나로 합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종목하고 그다음에 스쿼시라는 종목하고 3개 종목이 지금 후보 종목으로 올라갔는데요. 그게 만약에 9월 달에 그러면 2월 달에 다시 9월 달에 지보일 종목을 왜 2월 달에 뺐느냐 하면 집행위원회 권위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있을 법 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2005년 방식으로 다시 한 종목 한 종목 다시 그 선정을 하자 하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 현재로서는 뭐 지금 태권도가 그동안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 해서 크게 그 우려할 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메달 독점을 한다 이런 그 다른 나라의 지시를 많이 받았는데 네. 지금 다른 나라 태권도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서 이 사실 그 보면 이제는 우리도 그 금메달을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부에블라 멕시코 세계 선수권 대회는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지난 그 2년 전에 경주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 종합 성적에서 우리가 남자 경우는 이란한테 졌어요. 예. 그래서 뭐 반성도 많이 했고 또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준비도 열심히 하고 해서 이번에는 뭐 남녀 공히 그 종합 그 우승했을 뿐만 아니라 금메달을 7개를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땄죠. 그래서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만 이제 올림픽에서 이렇게 결과 나오는 거 보면 대개 22세 나라에서 메달을 따게 됩니다. 예. 결국은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약 25개국 전후의 국가들의 그 태권도 수준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날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는 태권도는 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또 많은 그 태권도 인구들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이제 수준은 거의 이제 비슷한 나라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전원책의 출발 사진 피플 오늘은 세계 태권도 연맹 조정훈 총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총재에게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50원이 부과되는 샤프 0945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죠. 지금 전 세계에 우리 태권도인이 많이 나가 있죠? 네. 예. 어느 정도 됩니까? 근데 과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예. 사범들이 이제 그 세계 각국에서 활약은 많이 했는데 이제는 태권도 수준이 그 나라 선수들도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요. 예. 코치도 보면은 이번에도 세계 선수권대회 140여 개국의 그 국가가 참여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대표 선수 코치로 있는 경우는 한 20나라 정도 됩니다. 예, 20개국. 네. 그래도 많죠. 많죠. 예. 그래도 종주국 역할을 하네요. 아, 그럼요. 예. 지금 이라크 같은 데서는 태권도가 축구조차도 제치고 최고 인기 스포츠라고 하던데 네. 특히 어느 나라 인기가 있습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예. 이라크 태권도 협회 회장이 이제 지난 그 봄에 바뀌고 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올 때 이라크 현지 신문을 가지고 예. 오셨어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태권도가 축구를 제치고 가장 많은 스포츠 인구를 가진 종목으로서 이라크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바로 인접해 있는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난 숫자의 도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 태권도 인구가 벌써 250만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뭐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스촨성이나 허난성 같은 경우에 이제 인구가 약 1억씩 되는데 거기에 초등학교에 태권도를 정식 교과목으로 집어였어요. 또 작은 나라지만은 그 이 부탄 같은 작은 그 이 히말라야 산속의 왕국도 인구가 6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3만의 태권도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태권도는 세계 각국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렸고 사랑받는 스포츠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정훈 세계 태권도연맹 총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홈페이지 지는치기 출발새 아침 사진첩에서 방송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97님 또 문자 내어줬네요. 우리 아들은 8년간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국기원 갈 때 사실 비용이 조금 부담되기도 합니다. 비용도 저렴해질 수 없을까요? 국기원 맡고 있는 홍문종 의원이 답변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뭐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데 예.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또 새로운 분이 이제 이사장이 되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그 태권도와 비슷하다고 꼽히는 가라데, 우슈죠. 우슈 같은 이런 종목들, 이 우슈도 지금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있다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로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우슈는 지금 그 우슈 전 세계 협회 회장을 하는 분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서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뭐 솔직히 그분 말씀은 아직 세계 회원국 속에 많이 뿌리를 못 내렸다 하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 했고 또 실제로 세계 태권도 연맹 와서 태권도를 어떻게 세계화시켰는지 와서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가라데는 일본이 보이지 않게 음량으로 뒤에서 지원을 하고 또 전 세계의 회원국 수도 태권도 못지않게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인구도 많고 해서 앞으로 결국은 이제 가라데가 당분간 계속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세 종목 중에서 이제 가라데가 빠진 것은 확실합니다만 2020년까지 우리가 또 더 좋은 모습의 태권도 경기를 보이고 또 재미있는 모습의 경기를 보인다면은 뭐 태권도는 지속적으로 올림픽 종목으로 남는데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 또 태권도 국제 태권도 연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태권도가 우리 태권도와 많이 다릅니까? 경기 방식과 품새가 다릅니다. 예. 뭐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태권도 뿌리는 하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최용희 장군이 이제 북한 쪽으로 가면서 이제 국제 태권도 연맹을 만들어서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공산권 국가들한테 이제 태권도를 보급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의 단절이 결국은 경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다르게 만들어냈습니다만 저는 이제 앞으로 결국은 국제 태권도 연맹과 세계 태권도 연맹이 결국은 협의를 하면서 좋은 모색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2020년 정식 종목으로 남게 된다면은 좀 더 활발하게 대화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지금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정말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피플 코너 마지막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조정훈에게 태권도란?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2009년에 이 총재 선거할 때 책자를 하나 썼어요. 예. 태권도 is my life라는 책자를 썼는데요, 영문으로. 결국은 뭐를 맡은 이상 거기에 헌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 저는 제 생활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태권도 연맹을 맡았기 때문에 태권도는 제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태권도 발전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태권도는 조정훈이 인생이다. 이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태권도 발전에서 더욱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는치기 출발사진 피플 오늘은 조정훈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와 함께했습니다.